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다 얼굴 표정과 이야기에 담기게 되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보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이 모두 면면이 담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통령의 생각과 국내 정치 얘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다양한 또 재밌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대통령의 희노애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그분이 높게 나오냐 하는 거는 뭐 저는 모르겠고 국민들께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죠.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을 다 드렸는지요?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작년에 다 해결이 됐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질문을 하실 텐데 이게 그냥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남아있으니까 적폐라든가 이 부패라든가 계속 그렇게 또 터지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구멍이 숭숭숭숭 나가지고 국민도 열불나는 거죠.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경제 활성화 법이죠. 근데 뭐 지금 같은 국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참 만들기도 겁나요. 뭐 어떻게 되겠죠.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거 꼭 해야 된다 하고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희노애락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대통령 오늘 회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홍문영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좀 뭐가 눈에 띄세요? 오늘 전체 인터뷰에서. 저야말로 한숨이. 네. 애휴했던 그 한숨 장면이요. 정말 저는 대통령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을까. 네. 정말 너무 고군분투한다는 느낌이 들고 건방진 표현이지만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게 정말 많이 느껴지고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정말 정치 한국 국회에 대한 정말 극도의 혐오를 갖고 계신 것도 다시 밝히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보면 굉장히 대통령이 완벽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네. 근데 그 한켠으로 정말 보고서만 읽으시는 건 아닌가.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일한다는 느낌이 들고 또 저런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솔직히 조금 죄송하지만 뒤에 가면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거는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단호한 의지나 전체적인 메시지지 구체적인 오늘 가계부채까지 너무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데 그런 것까지 대통령이 하셔야 되나. 뭔가 업무에 대한 디테일과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셔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회견을 하게 되면 야당에서도 반응을 내는데 야당에서 이거 이렇게 하고 지적한 것이 한 대목 나왔습니다. 초청이냐 초치냐에 대한 표현인데요. 대통령 음성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 통과 꼭 해달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야당 대표 전부 청와대에 초치해서 또 그거를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 네, 초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상 차장, 저 뜻 설명 좀 해주시죠. 조치라는 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가끔 들으셨겠지만 외교부에 이제 보통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거나 망언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우리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불러서 혼낸다. 이제 이런 뜻을 때 많이 쓰는데요. 결국 이제 여야 대표를 국회로 불러서 초청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설명한다. 이런 뜻으로 초청한다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애드립을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물론 중요한 수치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를 해갔지만 말을 이어붙이는 과정에서 초치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결국 이제 청와대에서 나중에 공식적으로 써낸 이제 보도자료에는 초청으로 바꿔져 있었습니다만. 잠깐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양절 변호사.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속기록 같은 거 보통 회견하면 주는데 거기에는 야당 대표들을 초치해서라고 말했지만 초청해서라고 써냈다는 그 뜻인가요?
그 얘기는 이제 일부 수정을 했다. 그건 네. 이제 대통령의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 자체가 어쩌다고 할지라도 네. 실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속뜻은 이런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 아마도 청와대에서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실수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네. 단어 자체를 지금 쓰인 용례라고 한다면 그 국회 여야 대표를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고 입법부와 행정부로서 균형이 있는 자리이지 네. 일방적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외국대에서도 사실은 용례가 불러서 혼낼 때지만 외국대에서도 초청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혼선을 일으키신 거겠죠. 자, 그럼 이남희 사장. 이제 국회 출입 오래 하셨는데, 동물국회도 경험하셨고, 식물국회도 경험하셨죠?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각 부분. 동물국회, 저는 동물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요. 김선동 전 통진당 의원이 네. 바로 딱 체류탄 터트렸을 때 그 현장에 네. 있었습니다. 네. 정말 뭐 FTA 반대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제 19대 국회 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그렇게 몸싸움이 네. 못하게 된 그렇게 네. 달라졌지만 결국은 네. 직권상정도 거의 안 되고 네. 결국 법안 통과가 안 돼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한숨을 쉬면서 국회가 동물국회고 식물국회고 참 식물국회 선진화법을 할 수준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비판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배경 그림으로 나온 것이 이제 해머로 국회 문을 부수는 여야가 몸싸움을 하던 이른바 동물국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짐승국회의 모습인데요. 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식물국회가 됐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 얘기일 텐데요. 오늘 대통령이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듣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국회, 아주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말라. 오로지 그거예요. 그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 수준이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또 통과도 시켜주고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 이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저래서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자, 2010년 모습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몸싸움을 또서 육탄 저지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 대통령 국회 선진화법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그렇게밖에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취지시죠. 다만 이제 네.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가 과연 국회 선진화법만 탓할 만한 상황이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그 얘기를 다른 것보다도 이제 본인이 비대위정 시절에 네. 국회를 이끌면서 만들었던 법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국회 능력이 없음을 탓하시는데 뭐 당신도 같이 일하셨던 국회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대통령의 자리로서 바라보다 보니까 시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발언도 같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니까 2012년 4월 23일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4년 전인데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국회 선진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런 짐승국회, 동물국회 없애자는 뜻이었겠죠. 그 음성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법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당에서도 동의를 한 법입니다. 자, 당에서 동의를 한 법입니다. 자, 저희 시청자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의견을 보내주신 거죠. 저희가요, 동물국회, 식물국회 관련된 의견을 들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천상철 차장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차라리 동물국회가 좋네요. 억지가 좀 지겹습니다. 민주주의란 다수결이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6년 되도록 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차라리 동물국회가 좋다는 임선환 씨, 네. 그리고 이성휘 씨는요, 의원들끼리 몸싸움하고 이거 해외 토픽 나올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식물국회가 덜 부끄러우네요. 그러니까 차악이 낫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네, 세 번째 시청자 의견입니다. 예,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법안 하나 처리 못하는 국회에 존재 명분이 있을까요? 라는 이제 물음이었고요. 이번에 현광복 씨 의견인데요. 식물국회, 동물국회 모두 필요 없다고 전해라. 네,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듯이 끼워 팔기 법안 처리하는 국회 해산함이 어떨지요? 참 저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법안을 주고받고 여야가 주고받기를 통해서 어떤 그 네. 정부가 청와대가 원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좀 하기가 네. 좀 어려운 상태고 오죽하니까 여당에서는 네.
선진화법이 있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3분의 2, 그러니까 60%, 네. 300석의 60%인 180석을 얻어서라도 우리가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진실할 사람도 그 대통령이 그 의견을 냈는데요. 자,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지 저희가 음성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신지요? 제가 진실한 사람 얘기한 거는 진정으로 그 국민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이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당과 청은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그거를 꼭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그 싸움은 그 최고의 관계죠. 정책은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허무명 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대체로 질문한 진실한 사람에 대한 정리가 좀 된 건가요? 아니면 그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을 지금 네. 싫어하시고 워낙 또 살아오신 역정이 그래서 저는 뭐 저의 정치적인 함의를 꼭 가졌다기보다 뭐 진실한 사람들을 원래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캐릭터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계기점마다 저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총선 개입이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오늘 계속 말씀하신 그런 국회나 정치권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은 뭐 국민들의 민심과도 일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뭐 한광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해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국회 이런 네. 많은 민심의 표현이긴 한데 말씀이 왜 동물, 식물 뭐 이런 표현도 좀 그렇고 약간 네. 좀 거슬린다 그럴까요? 네. 어디서 저런 걸 들으셨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그래서 뭔가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 분야도 역시 당신이 네. 조금 무기력하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지금 느낌이 와서 네. 조금 답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수준이란 말을 제가 아침에 유심히 들었더니 2번 반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인식, 적어도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다 담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포퓰리즘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